아까 초반에 68혁명에 대한 끝나갑니다. 이제 68혁명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는데 68혁명이 말하자면 청년 세대가 어른 세대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상황들이 한국을 뺀 전 세계에 퍼진 그렇죠. 것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 68혁명의 도식을 우리의 교육혁명에도 도입하고자 한다면 교육받고 있는 자, 즉 학생들의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뭐 구체적으로 경쟁 교육을 끝내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들 뭘 해야 될지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네. 저기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네. 교육 개혁에 대한 강연을 한번 해달라 해서 제가 가서 총리 공간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거 봤어요, 유튜브? 아니요, 못 봤어요. 그건 안 봤어요. 네. 그거 한번 보시면 이제 자세한 제가 어떤 식으로 교육 개혁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게 나오니까 그 자리에 지금 교육부 장관 하시는 유은혜 장관도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번 기회가 잘 됐다. 이번 기회에 아무튼 교육 개혁에 대한 부분을 이제 구체적인 그 교육 행정을 하는 최고 수장의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너무 잘 됐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야기한 것은 크게 보면 4가지예요. 첫 번째는 대학 입시를 없애라. 대학 입시가 존재하는 한 한국의 교육 개혁은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배운 거예요. 두 번째는 대학 서열 체제, 소위 스카이를 정점으로 하는 대학 서열 체제를 없애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학 등록금을 없애라. 네 번째는 고등학교, 특권학교, 자사고라든가 특목고라든가 이런 걸 없애라. 유럽은 대부분 다 없어요. 그런 게. 이 4가지가 없는 게 지금 한국 사회를 교육 개혁을 하는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이 4가지를 없앤다는 건 너무나 큰 교육의 그야말로 대지진, 지각변동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한 것을 이건 너무나 머나먼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것은 사실은 유럽에서는 매일매일 실천되는 일상이다. 일상 속에서 유럽에서 이 4가지가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없죠. 독일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봐요. 대학 입학 시험 없죠. 고등학교 졸업 시험만 보죠. 그 다음에 엘리트 대학 체제 없죠. 거기는 다 평준화되어 있고 모든 대학을 원하는 대학을 자기가 요번 학기 이 대학 프랑크푸르트 대학 다니다가 다음 학기에 베를린 대학 가야지. 그럼 갈 수 있어요. 다 열어놨으니까. 그리고 우리로 봐서 너무 낙원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정상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대학 등록금은 아까 얘기대로 없고 심지어 생활비도 주고 그 정도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교통수단이 대학생들은 공짜예요. 무료예요. 무료. 대학생들이요? 대학생들은 대체로 대학을 중심에 두고 한 200km 정도의 모든 교통수단이 무료예요. 그 정도까지 학생들에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특권학교는 없다는 거죠. 그게 일상적으로 거기선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대로 이런 것들이 아무런 말하자면 저항 없이 갈등 없이 평탄하게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특히 독일은 비교적 상당히 빨리 이런 대학 평준화가 이루어졌지만 대학이 굉장히 서열화되어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였어요. 그리고 그 서열화의 정점이 있는 게 유명한 소르본느 대학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68혁명 때 이 소르본느 대학을 말하자면 없앤 것이 누구겠어요? 바로 고등학생들이에요. 고등학생들이 고통을 받으니까 결국은 고통받는 자가 해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68년에 파리의 거리를 완전히 휩쓸면서 구호를 외쳤어요.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는 존엄한 인간이다. 그것으로 사실은 몇 달 동안에 학생들의 그런 시위가 지속됐고요. 그것이 결국은 소르본느 대학을 없애는 결실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소르본느 대학은 파리 1대학, 2대학, 4대학으로 해체됐어요. 그래서 파리에 있는 대학들이 1대학부터 10대학까지 완전히 평준화된 체제를 갖추게 됐잖아요. 그게 오늘날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곧 말하자면 프랑스의 고등학생들을 더 이상 그런 입시의 압박에서부터 해방된
그럼으로써 깊이 사유하는, 입시 경쟁이 아니라 경쟁은 깊이 사유하는 아이들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시스템이에요. 단순한 지식을 많이 암기하는 외우는 걸 모르니까, 네. 암기하는 걸 모르니까. 그래서 유럽 아이들이 굉장히 깊은 사유 능력을 가진 것은 네. 경쟁하지 않는 그러한 교육을 한다는 것. 네. 그래서 원하는 아이들은 다 원하는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유가 깊은 거예요. 아하.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은 너무나 사유가 낮아요. 예. 사유가 낮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사유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 여러분 네. 아마 잘 모를 거예요. 한 달쯤 전에 서울대 안에 있는 모범생 그룹들을 대상으로 네. 공부 잘하는 비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본 적 있어요 혹시? 여기 없어요? 저는 못 예. 봤는데. 네. 아 봤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아이들의 비결이 뭐라고 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예.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아, 87%의 아이들의 답이 네. 교수가 하는 말을 하나부터 열까지. 대학생들이요? 대학생 서울대 지금 서울대 안에 모범생 그룹. 서울대 들어간 고등학교 공부법이 아니고 서울대에서. 서울대 아이들. 서울대 안에서도 모범생 그룹을 대상으로 했는데 예. 걔들이 하나에서 10까지 아, 교수가 하는 말을 그대로 네.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적어뒀다가 그걸 그대로 되새김하는 것. 이것이 공부 비결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뜻하는 건 분명한 거예요. 네. 한국 교육은 망했다. 이건 교육이 아니다. 망했네요. 망한 거예요. 네. 서울대 아이들조차, 그것도 서울대 우수하다고 하는 아이들이 그런 공부를 한다는 것은 나라 망신이죠. 나라 네. 망신, 정말. 이 교육이 망했다는 것이고 더 이상 이런 교육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네. 고등학생들이 이제는 프랑스 고등학생들처럼 우리 고등학생들이 바로 네. 이러한 교육의 가장 큰 피해자들이에요. 네. 바로 가장 고통받는 자들이에요. 이젠 고등학생들이 저는 광화문에 나와야 된다고 봐요. 광화문에 나와서 네. 자신들의 민주적 권리를 주장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없다. 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는 존엄한 인간이다. 네. 그러한 교육을, 존엄한 인간에 걸맞은 교육을 받겠다. 네. 그것은 대학 입시를 없애는 것이다. 저는 이런 주장을 이제는 고등학생들이 할 때가 됐다. 한국에서도. 왜? 한국은 굉장히 위대한 네. 민주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요. 민주혁명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네. 이제는 광화문이라고 하는 그런 민주주의 성지에서 교육혁명이 일어나지 말라고 하는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네. 이제는 광화문을 통해서 우리도 새로운 교육으로 나아가는 그런 출발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네. 제가 사실은 그 자리에서 네. 총리 공간에서 네. 공개적으로 학생들에게 요구를 했어요. 네. 학생들이 이제는 나오라. 자신들의 네. 권리를 광화문에서 외칠 때가 됐다. 제가 의도적으로 그 말을 했어요. 예. 총리가 있고 교육부 장관이 있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네.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가능하다는 걸 학생들이 알아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게 민주주의예요. 네.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되고요. 학생들. 또 네.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저처럼 이제 교육에 관심이 있는 이런 교육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학생들을 지지해야 되겠죠. 네. 제가 최근에 많은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는데요. 네. 그 선생님들의 거의 대다수가 90% 이상이 네. 제가 이야기하는 주장에 공감하고 지지한다는데 놀라서 네. 선생님들도 저는 지지하리라고 봅니다. 확신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생각보다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지금까지 한국 교육에 대한 치명타들을 되게 날려주셨어요. 예. 나쁜 점들. 근데 이거는 조금 공식적인 질문이기도 하지만 한국 교육의 장점이나 교육혁명 이후에도 보존돼야 될 점이 혹시라도 있다면. 있죠. 네. 그것은 하여간 교육열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교육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높다는 것. 네. 근데 그 의지를 정말로 좋은 교육을 통해서 구현하면 네. 아주 좋은 그런 교육이 되고 또 아주 수준 높은 교육을 이룰 수 있다고 봐요. 네. 저는 지금 상태에서 한국 교육은 말하자면 나쁜 교육이고요. 그 다음에 수준 낮은 교육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이런 교육을 통해서는 노벨상이라는 걸 우리 받을 수가 없어요. 87%의 아이들이 서울대 87%의 아이들이 네. 달달달달 외우는 걸 공부 비결이라고 하는 건 정말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이건 공부가 아니죠. 네. 대학은
그런 건 대학생이 아니에요. 그런 달달달달 외는 그 아이들은 뭐라 그럴까요? 대학에서는 가장 하류의 학생들이죠. 네. 대학은 뭐 하는 곳이에요? 연구하는 곳이에요. 연구자는 네. 가장 중요한 연구자의 자세가 뭐겠어요? 모든 것을 의심하라. 모든 것을 의심하라. 이게 연구의 출발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모든 것을 외워낸다는 거죠. 네. 모든 것을 믿고 알아듣겠다. 의심 자체를 안 하는 네. 거예요. 그게 무슨 교육이에요? 이건 한국 교육이 망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네. 한국 교육이 가지고 있는 이런 좋은 아주 또 광범위한 네. 교육열, 교육의 의지, 이것을 좋은 교육을 통해서 또 좋은 높은 수준의 그런 교육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그런 좀 바탕이 되리라고 봐요. 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강점이라고. 교육열에 대한 부분. 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교수님께서 그리시는 이상적인 미래의 모습, 우리가 살아가기에 좋은 앞으로 사회의 모습이 어떤지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안에 있죠. 네. 아까 훔볼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선취하는 네. 소우주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교육 일반이라고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어떤 세계를 아이들이 아주 어린 나이부터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네. 아, 세상은 이런 거구나. 응? 그런 걸 배우고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위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가지고 네. 또 어떤 타인을 깊이 사랑하는 능력을 가지고 저는 사실은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때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능력이 사랑의 능력이라고 봐요. 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업은 연애죠. 가장 중요한 사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독일 아이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건 세 가지란 말이에요. 독서, 여행, 연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독서를 통해서 자기가 물리적으로 체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세계, 시공간적으로 그 세계를 넘어서 네. 넓은 세계를 체험하는 거죠. 과거 역사의 세계부터 어떤 미래 세계까지도. 네. 또 공간적으로도 우리가 있는 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넘어서 그렇죠? 네. 그건 바로 독서에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건 여행이겠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연애죠. 저는 네. 인간이란 존재가 생내적으로 타인을 사랑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한 특정한 사람을 사랑한 경험에 의해서 보편적인 인간을 사랑할 능력을 갖게 된다고 봐요. 네. 그렇다면 연애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해본 경험, 그것이야말로 휴머니스트가 탄생하는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근데 한국인들은 지금 그걸 결여하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에게 연애를 한다거나 누굴 깊이 사랑한다고 하면 그건 금기시하거나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자체가 좋은 인간, 휴머니스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심성을 가질 기회를 빼앗기고 있어요. 전 그게 너무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는 경험이라는 거 정말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 걸 위해서도 이런 맹목적인 입시교육, 이런 맹목적인 경쟁교육 이런 건 정말 없어져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 아까 어떤 사회를 지향하느냐 하는 것은 분명하죠. 근대의 성각자들이 늘 지향했던 바로 그 세계. 다시 말하면 그 안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그 다음에 평등한 그러한 공동체. 그것을 저는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런 방향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 좋은 교육을 통해서 그런 사회로 가는 그런 토대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교수님의 유토피아는 직간접적인 경험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아름다워진 사람들이 꾸려가는 세상인 거군요. 맞아요. 아름다운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게 교육의 목표다. 여기까지가 준비된 질문이었고요.